이거 어제 수업하면서 느꼈어요. 확실히 이거 학교를 가면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거 전혀 의미가 없다. 네, 쉬는 시간에 막 애들 막 겁나게 떠들고 막 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도저히 답을 안 나올 것 같아. 학교를 가게 되면은 감염거리면 그냥 집단 감염은 그냥 마스크는 뭐든 소용없이 그냥 기정 사실인 것 같고, 각자가 그냥 어떻게 되든 간에 좀 약간 외부에서만 좀 걸리지 않게끔 집, 학교, 학원 딱 이렇게만 하고 서로 각자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 좀 그래야 될 것 같고, 금요일날 그 포스트코로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왜? 갔다 왔는데 집에서 거기까지 뭐 한 3분이면 가거든. 집에서. 근데 뭐 차가 좀 약간 막히면 한 5분, 신호 걸리면 안 막히면 3분 이렇게 가는 거리인데 1시간 동안 갔다 왔어요. 너무 차가 막히는 거야, 입구에서. 그래서 이거 좀 이상하다. 주말도 아닌데 금요일인데 이상하다. 뭔가 일이 터졌나 보다. 뭔가 이거 안 좋은 일이 분명히 터졌다. 사람들이 사재기를 하는 거다. 이 생각이 되게 궁금하면서 일단 입구에 와이프를 내려줬어. 그리고 이제 주차를 하려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거든. 차가 안 가는 거야.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와이프한테 문자가 왔어요. 득템에 있다는 거야. 득템에 있대. 자기가 마스크를 샀다는 거야. 득템을 했다는 거야. 이게 뭔가 봤더니 주차장 올라가는 길에 알바생이 이렇게 현수막 같은 거 비슷한 거를 딱 이렇게 해놓더라고. 하면서 마스크 판매 종료 그걸 딱 해놓더라고. 알고 봤더니 그 마스크를 100장에 25,000원에 판 거야. 그러니까 서울시에 있는 그 강남권이겠죠. 강남권에 있는 이 사람들이 그 정보를 어쨌든 듣고 나서 다 몰린 거야, 거기에. 그걸 사려고. 우리는 뜻하지 않게 가서 사긴 샀는데, 야, 진짜 마스크 하나 사려고 차로 1시간을 기다려서 샀대요. 어쨌든. 그래서 마스크를 썼어요. 기존에 있던 마스크는, 약국용 마스크는 물론 방역이 잘 되는데, 방역이 잘 되다 보니까 이 내 목소리도 막 방역을 시켜버리고, 내가 말하는 게 이게 다 방역이 되니까 말만 하면 이 뇌에서만 막 도니까 머리가 너무 아픈 거야. 막 그 따뜻한 기운이 온 얼굴에 막 들어가니까, 야, 이건 도저히 수업할 때 못하겠더라고. 나 학교 선생님들 많이 걱정되는데, 이렇게 계약하면은. 근데 그분들 계속 수업해야 되는데 진짜 막 머리 아프고 막 하고 되게 힘들 것 같아. 참, 너희들도 고생이지만 다 같이 고생인 것 같고, 한 1년 고생해야 되지 않을까? 아무튼 서로 좀 조심하고 고생하고 그랬으면 좋겠고요. 3번 3페이지죠. 1번부터 갈게요. 진도교재 1번. 모든 문제 다 풀진 않을 거고요. 그냥 몇몇 문제들, 의미가 있는 문제들 15개 중에 한 8개 정도만 좀 할게요. 2시간에 걸쳐서 일단 진행할 거고요. 앞번째 타임에 있는 8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별로 없어요. 이제 뒷부분에 어려운 문제가 좀 있으니까 한번 뒷타임에 좀 더 그 킬러 문제들을 다루게 될 거고요. 31번부터 60번까지 문제의 유형 중에서 첫 번째 1번입니다. 다음과 같이 두 함수가 있대요. fx라는 놈은 절대값 x 마이너스 절대값 x가 2 더하기 3이다. gx는 2의 x제곱이다. 지수함수랑 뭔가를 합성하는 문제인데, 자, 첫 번째 기억 fg빵이 g f0이냐? 일반적 합성이죠. 그냥 0 대입해서 확인해보면 기억은 쉽게 그냥 확인이 될 거야. 기억 의미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니은 fgx의 최대값을 구해봤더니 그 최대값이
8이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합성함수의 최대 최소는 항상 치환이었고 특히 지수록함수라든가 아니면 삼각함수로 넘어갔을 때 그 합성된 값의 최대 최소를 물어봤어. 일단 치환하세요. 물론 치환하지 않아도 풀 수는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냥 습관적으로 문제를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이번 기말고사, 중간고사죠. 중간고사 파트에서 합성함수의 최대 최소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 일단 뭐 해서 풀자. 치환해서 문제를 풀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탄. 치환하면 뭐가 생긴다? 범위가 생긴다. 요것만 주의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gx를 t라고 치환을 해버리면 그럼 결국 이 식은 그냥 ft가 되는 거죠. ft니까 마이너스 절대값 t 마 2 더하기 3 이렇게 되고 그럼 이 함수의 그래프는 2,3에서 꺾인 이러한 그래프죠. 여기가 2,3 꺾인 이런 그래프인데 t의 범위는 뭐다? 지수니까 항상 t는 0보다 크다잖아요. 아, t가 0보다 큰 범위에서 그러니까 t 0이 여기 있겠죠. 그 0보다 큰 범위에서 함수는 요만큼이다. 그러면 요 놈의 최대값은 아무튼 3인 거네요. 그래서 8이다. 니은 틀렸고요. 디귿 gfx가 x가 2에 대해서 대칭이냐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얘는 합성을 해주면 얘는 2의 마이너스 절대값 x 마 2 더하기 3이고요. 2의 대칭인가요? 대칭이죠. 그렇죠? 어떻게 알아요? x가 2의 대칭이라는 얘기는 x에다가 2 플러스 알파를 대입할 때랑 x에 2 마이너스 알파를 대입할 때의 값이 서로 같다면 그렇죠? 2에서 알파를 더하거나 빼거나 값이 같으면 대칭이라는 얘기니까 실제로 x에 얘를 대입한 결과가 둘이 똑같은 결과가 나오더라. 그러면 대칭인 거 확인할 수 있었어. 아직은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좀 필요한 상황이어서 얘기를 했고요. 앞부분에 큰 임팩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31번부터 34번까지 유형에서 임팩트가 없으니까 쭉 넘어가고요. 5번 문제로 갈게요. 5번. 문제를 풀다 보면 A의 n제곱근 이런 말이 나오는데 A의 n제곱근 A의 n제곱근은 너무 많이 나와요. 너무 많이 나오고 A의 n제곱근 이런 말이 있으면 항상 A의 n제곱근은 X의 n제곱이 이꼴 A가 되는 X값이다 라고 쓰고 문제를 푸는 게 좋아. 그러면 5번 문제에서 이렇게 돼 있거든. 2보다 크거나 같고 100보다 작거나 같은 이 값에 대해서 자연수 n에 대해서 세제곱근 5의 10제곱의 3분의 1제곱 이것이 어떤 자연수의 n제곱근이다. 처음부터 요 언어적표를 보면 이게 되게 헷갈릴 수 있거든. 그래서 무엇의 n제곱근 이런 말이 나오면 일단 얘를 똑같이 그냥 쓰고 여기다 끼워 맞추라고. 그럼 끼워 맞추면 얘에 해당하는 게 누구죠? x인 거죠. a의 n제곱근이
x다 이 얘기니까 그럼 이건 x인 거고 그리고 어떤 자연수에 해당하는 게 얘가 a에 해당하는 거잖아. 이거의 n제곱근이니까. 그래서 이놈이 a고 이놈이 x니까 이걸 가지고 수식으로 바꿔주면 이 얘기는 뭐랑 같은 거다? 바로 x의 즉 이거 뭐죠? 분수지수로 고치면 5의 9분의 10제곱이죠? 그럼 이거의 뭐가 n제곱이 이꼴 a다. a 어떤 자연수다. 처음부터 얘를 수식으로 고칠 수 있으면 괜찮아. 근데 분명히 헷갈릴 거라고. 그러면 이런 문제 나오면 일단 얘를 똑같이 써. 똑같이 쓰고 여기에 누가 a고 누가 x고 누가 n인지를 끼워 맞춰서 식으로 다시 나타내보자 이거야. 이제 끝난 거죠. 얘가 자연수가 되려면 그럼 n은 뭐가 돼야 될까요? n은 뭐가 돼야 되죠? 이게 자연수가 되려면 n은 뭐다? n은 0을 포함한 9의 배수가 돼야죠. n이 0이어도 되긴 되는 거야. 저 5의 0제곱은 1인 거니까. 근데 물론 이제 문제에서는 이 n의 범위가 2 이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0은 포함하면 안 되는 거지만 이런 범위가 없다 하면 그냥 이 자체가 자연수가 되려면 n은 0이어도 된다고. 그럼 n은 0을 포함한 9의 배수란 얘기야. 물론 그 중에 2와 100 사이에 있는 숫자는 그냥 순수한 9의 배수인 거니까 전체 11개죠. 그래서 11개가 정답인 건데 헷갈리니까 항상 이렇게씩 바꾸기 위해서 기본 전제식은 쓰고 나서 문제 풀어주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6번 그냥 심심하니까 해볼게요. 6번 어렵진 않지만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에 대해서는 그래도 한 번 정도는 다시 정리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서 진행을 해보면 로그 2의 y는 로그 2의 12x가 있다. 얘를 첫 번째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겠다.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고 두 번째는 이것을 x축으로 n만큼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을 하겠다. 자, 그랬더니 그 함수가 최종적으로 3분의 1 곱하기 2의 x제곱 마 4가 되었다면 mn의 곱을 구해보자. 이게 문제네요. 어떤 함수를 y는 x에 대칭시켰다. 뭐죠? 역함수죠. 그럼 이 함수 역함수 어떻게 구한다? 역함수는 그냥 xy 바꿔주면 돼요. 왜 xy 바꾸는 게 역함수니까 그럼 얘의 역함수는 x는 로그 2의 12y가 되는 거고 함수라고 하는 것은 y는으로 정리해야 되니까 얘를 y는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밑이 2인 지수를 씌워주면 2의 x제곱은 12y네요. 그래서 y는 12분의 1 곱하기 2의 x제곱이다. 대칭시킨 거고요. 다시 걔를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주어진 이 함수가 y는 12분의 1 곱하기 2의 x축으로 n만큼이니까 x 대신에 x-m을 쓰고 y축으로 n만큼 이동하면 뒤에 더하기 n이었죠. 그래서 둘이 같다니까 둘이 같아지려면 m은 마이너스 2다. n은 마이너스 4다. 바로 알 수 있죠. 기본적 문제. 아직까지는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는 기본적 문제였습니다. 8번. 이제 좀 천천히 가볼까요? 8번. 문제를 풀다 보면 문제 내에서 지수함수랑 로그함수가 같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한 문제에
하나의 문제에 지수함수와 요감수가 같이 나왔어. 한 문제에. 그러면 같이 나온 이유가 아마도 뭐일 거다. 둘은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을 것이다 라고 먼저 생각하고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 지수함수 요거는 같이 나왔으니까 먼저 역함수를 확인해야 돼. 역함수인 거 맞죠? 주어진 상황에서는. 그러면 y는 x라는 직선과 서로 대칭인 그 상황인 거야. 자, 이제 문제로 돌아가 볼게요. 상황 자체를 보면 밑이 2인 지수함수가 있었고요. 이렇게. 그리고 y는 x가 있다면 역함수니까 그냥 y는 x가 있다고 생각을 할게요. 있다면 그러면 밑이 2인 노구함수는 여기 대칭인 그래프. 자, 이렇게 생긴 이 그래프가 되고요. 얘가 2의 x제곱, 이것이 로그 2의 x.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얘랑 만나는 두 점, 이게 y는 mx고 만나는 두 점을 a랑 b라고 하겠다.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얘랑 만나는 두 점을 좀 잘못 그렸는데 C랑 D라고 하겠다. 좀 잘못 그렸어. 그런데 좀 많이 잘못 그렸어. 지우고 다시 해보자. 그래서 좀 이상한데. 자, C랑 D라고 하겠다. 그래서 사각형, 이 사각형을 생각했더니 이 사각형이 등변 사다리꼴이래요. 등변 사다리꼴이래요. 무슨 얘기죠? 얘가 등변 사다리꼴이 되려면 일단 얘랑 얘를 서로 평행해야 되는 거죠. 평행하고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다는 거잖아. 길이가 서로 똑같은 거잖아. 그럼 길이가 서로 똑같아. 얘랑 얘가 길이가 똑같아. 서로 이게 평행해. 그렇게 되려면 등변 사다리꼴이니까 이 둘의 정평행한 가운데 찍어서 그어주면 이거 중에 서로 합동인 그 상황인 거고. 그러면 이 점과 이 점은 서로 무슨 점이다? y는 x의 대칭인 점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맞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게 등변 사다리꼴이라는 얘기는 역함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얘가 알파, f 알파면 얘는 f 알파, 알파란 얘기예요. 그쵸? 서로 역함수 관계이기 때문에 한 놈이 a, b면 다른 놈은 b, a가 되는 거라고. 이제 문제를 보면은 이 넓이가 요 넓이의 4배래요. 자, 다시 한번 문제 볼게요. 문제 안 읽었으니까 우리. 자, 로그 2의 x의 그래프랑 y는 mx 직선의 두 교점을 ab라고 하고 지수함수랑 nx의 교점을 cd라고 했더니 사각형 abdc가 등변 사다리꼴이었다. 그리고 삼각형 obd의 넓이가 oac 넓이의 4배가 되는 mn을 구하시고 문제입니다. 넓이가 4배라는 얘기는 길이 b는 1대2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때 x값을 알파라고 한다면 이때 x값은 2알파가 되는 거죠. 1대1이니까. 네, 그림 좀 잘못 그렸다고 했어. 그냥 그렇다라고 보자. 그냥 얘가 0이고 이게 알파면 얘는 2알파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게 알파라는 얘기는 이 A의 점의 좌표가 알파, 요 함수 위의 점이니까 로그 2의 알파인 거고요. 점 B의 좌표는 2알파, 로그 2의 2알파가 되는 건데 세 점이 같은 직선 위에 있으면, 그러니까 원점과 A랑 B가 같은 직선 위에 있으면
가장 편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했냐면 기울기가 같다는 걸 이용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OAB가 같은 직선이니까 원점에서 A까지의 기울기랑 원점부터 B까지의 기울기가 같다라고 놓자 이거죠. 그러면 이 기울기는 알파분의 로그 2의 알파예요. 그럼 걔가 같더라. 이 기울기는 2알파분의 로그 2의 2알파죠. 자, 정리합시다. 알파, 알파 서로 날려버리고요. 2를 곱해주면은 이쪽의 진수는 로그 2의 알파 제곱이고요. 그럼 걔가 로그 2의 2알파다. 그럼 알파 제곱이 2알파란 얘기고 알파, 알파 약분해버리면 그럼 결국 알파는 2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의 좌표가 알파의 2를 집어넣어주면 2,1인 거고 그럼 얘는 4,2가 되는 거야. 따라서 이 직선의 기울기는 2분의 1인 거죠. 자, 요 직선 구할 필요 있다 없다? 없는 거죠. 왜? 역함수니까. 역함수면 얘가 기울기가 2분의 1인 직선이면 그러면 y는 2분의 1 x의 역함수는 기울기가 얼마인 직선일까요? 헷갈리면 이 x, y 서로 바꾼 게 역함수니까 x, y 바꿔서 정리하면은 얘는 기울기가 뭐가 된다? 2가 되겠죠. 그러니까 서로 직선이 역함수면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 그래서 이 직선은 y는 2x인 거라고. 그래서 그 기울기들의 합을 구하시오니까 2분의 5가 되겠네요. 자, 문제 풀 때 서로 역함수 관계를 이용하는 문제야. 그거는 일단 지수함수랑 무함수랑 같이 나왔으니까 아마도 역함수다. 여기서 출발을 했던 거고 아마도 역함수인데 이게 등변사들이 꼴이 되려면 이 둘이 서로 y는 x에서 대칭인 점이 될 수밖에 없다. 점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 놈만 구하면 다른 놈은 자동으로 결정됐던 거고요. 그리고 세 점이 같은 직선 위에 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풀자? 기울기가 서로 같다는 거 이용해서 식을 세우는 게 조금은 더 생각 없이 편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었다라는 거였어요. 9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9번. 문제를 풀다 보면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상황도 있고 그래프를 굳이 그릴 필요가 없는 상황이 있는데 어떻게 판단할까? 우리는 그래프를 그릴 것이냐 지수로감수 파트에서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풀 것이냐 아니면 수식으로 갈 것이냐를 판단하는 상황. 가장 대표적인 거. 어떨 때 그래프를 꼭 그려야 되죠? 실근의 개수죠. 실근의 개수. 그러니까 실근의 개수랑 같은 말은 뭐야? 그래프에서의 교점의 개수죠. 교점의 개수가 몇 개냐? 교점의 개수에 대한 문제는 그래프예요. 반면에 교점을 구할 때는 교점 개수가 아니라 아예 교점을 구할 때는 교점이라고 하는 것은 두 함수가 같다고 났을 때의 그 x, y를 구하는 얘기고 그럼 그때 x는 방정식의 근이거든. 그러면 교점 자체를 구하고 싶을 때는 굳이 그림을 그릴 이유는 없어. 물론 그림을 그리면 더 직관적으로 그 문제가 이해가 되겠지만 그때는 굳이 그림을 그리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다고. 교점 자체를 구할 때는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지만 교점의 개수는 그래프야. 9번 문제에서
친절하게 그림이 나와 있지만 이거는 모의고사 또는 수능에 기출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친절한 거고 분명히 내신에서는 그래프가 그려지지 않을 거다. 그래프가 안 주어질 거라고. 근데 그 상황에서 이 문제가 그래프가 없다고 가정을 하고 한번 접근을 해보세요. 9번 문제인데 나 분명히 아래에 그래프가 없다고 가정을 해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는 y는 k 곱하기 3의 x제곱, k가 0과 1 사이 값이다. 이 함수랑 y는 3의 마이너스 x제곱 이라는 두 함수가 만나는, 이 둘이 만나는 점의 좌표가 p다. 또 y는 마이너스 4 곱하기 3의 x제곱 더하기 8, 얘랑 얘가 만나는 x점 좌표가 q였다. 그런데 p랑 q의 x좌표의 b가 1대1이에요. 이 만나는 점에 x좌표의 b를 구했더니 1대2가 되었다면 35k가 얼마냐? 이거 물어봤는데 이건 뭐에 대한 문제니? 교점에 대한 문제잖아. 둘이 만나는 x값이라고 하는 게 뭐야? 두 방정식의 근을 말한다고. 서로 같다고 났을 때의 방정식의 근을 말하는 거고, 그럼 이것은 교점, 근에 대한 문제니까 우린 이 문제를 풀 때 그래프가 안 그려져 있다 하더라도 이거의 그래프를 그리려고 시간을 투자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그쵸? 우리 성훈이 자,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풀어야 돼? 그냥 수식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2x값에 b가 1대2니까 둘이 서로 같다고 놨을 때 첫 번째 k 곱하기 3의 x제곱이 3의 마이너스 x 갖다 놨을 때의 근을 알파라고 한다면, 그러면 두 번째 k 곱하기 3의 x제곱과 같더라. 얘가 마4 곱하기 3의 x제곱 더하기 8이 같아지는 이거의 근을 2알파로 놓을 수 있다는 얘기다. 그쵸? 그래비가 1대2니까 이거의 근이 알파면 이거의 근은 2알파인 거야. 끝났어요. 양변에 이거 x인데, 자, 알파를 집어넣어서 정리해주면 k 곱하기 3의 알파 제곱이 3의 마이너스 알파라는 얘기고, 양변에 3의 알파를 곱하면 k 곱하기 3의 2알파 제곱은 1인 거네요. 그래서 3의 2알파 제곱은 k분의 1이다. 이거의 근이 2알파니까 2알파를 집어넣어요. 그러면은 k 곱하기 3의 2알파 제곱은 마4 곱하기 3의 2알파 제곱 더하기 8이라는 얘기인데, 3의 2알파 제곱이 7분의 1인 거를 알고 있으니까 k분의 1인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럼 k분의 1을 대입해주면 1은 마4 곱하기 k분의 1 더하기 8이네요. k 나오죠? 그러면 35k를 구할 수 있더라. 자, 이 문제였어. 그림 그릴 필요 없는 문제에 대해서 그림 그려서 시간 낭비하지 않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방정식의 근, 교점을 구하는 문제는 그냥 수식으로 가면 돼. 물론 몇몇 문제는 교점을 구하는 문제는 하더라도 그림을 그려야 되는 경우도 있어. 그거는 그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인 경우도 있어. 근데 대부분은 그리지 않는다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는 상황과 그리지 않는 상황은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10번 가겠습니다. 10번. 자, 한 번 더 나왔습니다. A의 n제곱근이 한 번 더 나왔는데, 우리는 이제 A의 n제곱근 중에서 실근의 개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성훈아, 이게 자꾸 돌아. 혼자 문제 풀고 있어. 나도 알아. 마스크 쓰면 졸리고. 나도 아는데 그게 한 번 두 번이지
이게 습관적이잖아. 학교 가면 그렇게 계속 좋을 거 아니야. 그치? 나도 참 걱정이다. 선생님도 고3 때, 고3 때만 아니고 고1, 고2, 고3 때 잠만 잤는데 외고에서 진짜 잠만 잤어요. 하루 종일. 그래서 애들이 다들 이상하게 봤어. 쟤는 왜 잠만 잤는데 그렇다고 집에서 새벽까지 공부한 것도 아니고 어쩌다가 저렇게 잘 갔지라고 되게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졸린 거는. 근데 그거 잘 보면 사실 태도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 그게 내가 수업 때 태도가 되게 안 좋았어. 맨날 이렇게 팔 베고 이렇게 팔을 베개 삼아서 맨날 수업을 들었었거든. 당연히 그러니까 졸았던 것 같아. 특히 그랬었어. 내가 수업 때 학교에서 그때 열심히만 들었어도 하버드 갔을까? 우리 집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가지고요. 인생 바뀌지 않았을 것 같아요. 똑같았을 것 같아. 대학교 때 똑같이 놀았을 것 같고. 자, 10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A의 n제곱근 A의 n제곱근 뭐라고 했냐면 X의 n제곱은 A가 되는 X값이라고 했는데 당연히 이거는 X에 대한 n차 방정식이니까 그런 X값은 몇 개인 거야? n개인 거야. n개. 그러니까 A의 n제곱근은 n개야. 근데 그 n개는 뭐죠? 실근과 허근을 합한 개수죠. 이 n개라고 하는 것은 실근과 허근을 합해서 n개다라고 말하는 거고, 만약 얘가 실근의 개수만 생각한다면 어떤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라고, 실근 개수는 교점 개수예요. 그러니까 얘를 만족하는 실근 개수라는 것은 y는 x의 n제곱과 y는 a의 교점의 개수를 말하는데, 만약에 n이 짝수면 그럼 y는 x의 n제곱은 n이 짝수일 때는 x의 n제곱은 이렇게 생겼죠. x제곱 이런 거. 두 번째, n이 홀수면 y는 x의 n제곱의 그래프를 그리면 홀수일 때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걔가 이꼴 a랑 똑같다의 실근의 개수니까 n이 홀수일 때는 a가 어떤 놈이든 관계없이 항상 실근의 개수는 항상 하나다. 그래서 이 실근의 개수는 n이 홀수일 때는 항상 한 개가 되는 걸 알 수 있어. 항상 한 개거든. 그런데 n이 짝수일 때는 a가 양수면 두 개죠. 교점 개수 두 개니까. a가 0이면 한 개죠. a가 음수면 0개가 되잖아. 그래서 실근의 개수만 생각한다면 n이 짝수일 때는 a가 양수일 땐 2개, 0일 때 1개, 음수일 땐 0개, n이 홀수일 때는 무조건 1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림을 통해서 이해하는 게 제일 좋긴 하지만 선생님 저는 이런 그림이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냥 외우면 돼요. 이거의 실근의 개수는 n이 짝이냐 홀이냐, a가 양수냐 0이냐 음수냐에 따라서 개수가 바뀐다 라고 해서 이 자체를 통째로 언어적으로 외워도 괜찮습니다. 뭐가 됐든 간에 그래프든 아니면 언어적으로 외우든 또는 걔를 표로 만들든 알고는 있어야 돼요. 그 문제가
10번 문제인데 10번 실수 x에 대해서 x의 4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의 개수가 fx래요. 또 x의 5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의 개수가 gx래요. 그런데 x의 4제곱근이다. x의 4제곱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 거야? a 대신에 x가 있는 거니까 이게 같은 문자 쓰면 안 되거든. 그러면 x의 4제곱근이라는 얘기는 어떤 놈인지 몰라. 근데 그냥 네모라고 할게 이제는. 그럼 네모의 4제곱이 뭐란 얘기죠? x란 얘기죠. a 대신에 x가 있는 거니까 그것의 n제곱은 a다. 그러니까 네모의 4제곱은 x다. 그러면 얘를 만족하는 실근의 개수래요. 이게 짝수니까 x가 0보다 크면 2개, x가 0보다 작으면 0개, x가 0이면 1개인 거야. 근데 그 개수가 fx다라고 했으니까 f 플러스 값이면 2개인 거고 f 0은 1인 거고 f 마이너스 값은 0인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는 x의 5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의 개수가 gx래요. 그러니까 gx는요 x의 5제곱근이니까 5제곱근이니까 이제는 뭐야? 무엇인가의 5제곱은 x란 얘기고 이게 홀수니까요. 홀수니까 뭐다? 얘는 항상 그 실근의 개수는 무조건 몇 개다? 1개다. 그러니까 gx에 대해서는 그냥 그 x가 뭐가 됐든 간에 항상 1인 거야. 1개라고. 자, a는요 절대값이 5 이하고 b도 절대값이 5 이하가 되는 상황에서 그 정수래요. 그런데 GA랑 FA와 GB를 곱했더니 이꼴 2가 된다. 근데 우린 GB는 항상 얼마라고요? 1이라고요. 이거 항상 1이니까 얘는 항상 1이니까 곱한 게 2가 되려면 FA는 2가 될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럼 FA가 이런 얘기는 뭐다? A는 플러스란 얘기고 GB는 항상 1이니까 B는 그냥 다 되는 거죠. 그럼 전체 몇 개인 거니? A가 양수인 건 5개. B는 전체 몇 개? 11개죠. 다 계속 셀 필요 없고요. 자, 마이너스 5부터 5까지니까 5에서 마이너스 5를 뺀 다음에 1 더한 거 11개. 그러니까 5 곱하기 11, 55개의 순서상 나오네요. 개수 구하는 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헷갈리시면 안 되고 요 상황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냥 어떻게든 암기하셔야 됩니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11번 보다 작은 양수 A에 대해서 A의 로그 2의 9제곱이 정수래요. 자, 얘가 정수가 되는 그러한 A 값들의 곱을 구해봐라. 단 A는 10보다 작은 양수다. A는 0보다는 크고 10보다 작은 숫자인 거고 A가 정수인 건 아니죠. 그건 몰라요. A가 뭐 무리수일 수도 있고 뭔진 몰라. 근데 얘가 정수가 되는 그런 A 값들을 싹 다 곱하시오가 문제야. 이거 눈에 보이나요? 얘가 정수가 되려면 A가 어떤 수가 돼야 될까? 감이 오나요? 이 자체만 보면 잘 감이 안 올걸?
감이 잘 안 올걸? 그런데 이거 변형하는 건 가능하잖아. 로그에서 A의 B제곱은 B가 되고 또 A의 로그 B의 C는 C의 로그 B의 A인 걸 알고 있으니까 지수의 로그가 있는 식의 변형에 의해서 주어진 이 식은 다음과 같이 바꿀 수 있는 거 아니냐. A랑 9의 순서를 바꿀 수 있다고. 그럼 A랑 9의 순서를 바꾸면 얘는 뭐야? 9의 로그 2의 A제곱인 거고 지수의 밑은 소수로 바꾸는 게 좋으니까 밑을 소수로 고치면 얘는 결국 3의 2 로그 2의 A인 거야. 그쵸? 그럼 얘가 정수래요. 이제는 느낌이 오잖아요. 그럼 얘가 정수가 되려면 뭐가 돼야 돼? 이 값이 얼마면 정수가 되겠니? 이 값이 정수. 꼭 정수? 앞에 2가 있잖아. 앞에 2가 있으니까 2분의 정수이면 되는 거죠. 앞에 2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정수가 되면 되잖아. 그러니까 3의 x제곱이 정수가 되려면 그럼 x는 뭐가 돼야 되죠? x가 얼마죠? 얘가 정수가 되려면 x는 뭐죠? x가 뭐가 돼야 이게 정수가 된다? x가 얼마면 정수죠? x가 예를 들어서 정수면 맞아요? 아니야. 정수는 마이너스 3도 정수야. 0 이상의 정수가 되면 되죠. 얘가 정수한 얘기는 이게 정수한 얘기는 x는 0 이상의 정수란 얘기라고. 그러면 3의 x제곱이 유리수가 되려면 그럼 x는 뭐가 되면 되죠? x는 정수야. x가 정수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x가 정수가 아니야. 뭐 x가 뭐 2분의 3이야. 그럼 그건 무리수잖아. 3의 2분의 3제곱은 무리수잖아. 그쵸? 그러면 얘가 정수가 되려면 x가 근데 꼭 그것도 아니야. 얘도 꼭 그것도 아닌데. 이게 정수면 x가 또 그 3의 2가 돼도 되는데, 그치? 오, 나 잘못 얘기했다. 그치? x가 또 그 3의 2가 돼도 정수인 거잖아. 야, 그럼 이거는 내가 잘못 얘기했네. 아예 흑역사네. 그러면 이거 뭐라고 다시 정리해야 되지? 자, 다시 돌아가서 그럼 어쨌든 얘가 정수가 되려면 그럼 이때는 로그 2의 a가 얼마가 되면 되겠어요? 0이 되거나 아니면 2분의 1이거나 2분의 2이거나 이런 놈들이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는 뭐다? 2의 0제곱, 2의 2분의 1제곱, 2의 2분의 2제곱, 2의 2분의 3제곱. 이런 놈들인 거야. 언제까지? 10보다 작아지는 그 놈이 될 때까지. 그러면 2의 2분의 6제곱까지, 즉 2의 세제곱, 거기까지가 10보다 작은 놈이니까 그래서 이 7개, 그 7개를 곱하시오가 문제입니다. 형태를 주어진 꼴을 이렇게 바꿔주면은 그럼 이때는 얘가 정수가 되는 상황은 그나마 쉽게 보인다는 거죠. 그나마 이거 이외에는 정수가 될 만한 상황은 없어요. 이거 이외에는. 이해되니? 이게 지금
그 밑이 어쨌든 9가 되는 거니까 얘도 로그 9의 K꼴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상황밖에 없다. 이 상황밖에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얘는 됐고 12번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왠지 이런 식의 12번 같은 상황이 보이면 은근히 겁을 먹고 접근을 안 하더라고. 되게 쉬운데 불구하고 이상하게 접근을 안 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한번 넣어봤어요. 그냥 겁먹지 말자죠. fx랑 gx가 있고요. 점 a가 a, fa, 점 b가 b, gb인데 각각 y축에 내린 수선을 a', b'이라고 하자. O에서 a'과 O에서 b'까지 거리 b가 2대 5가 되는 저 값을 구하라. 겁먹지 말고 그냥 풀면 돼요. 그냥 그림을 보고 판단을 하기를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돼 있어서 얘가 a일 때가 이 함수가 로그 2의 x니까 x가 a일 때가 이 y가 보다 로그 2의 a죠. 이 점이 a'이래요. 그 다음에 이런 또 로그 함수가 있어. 걔가 로그 루트 2의 3x래요. 이거니까 루트 2는 2의 2분의 1 제곱이고 걔를 앞으로 당겨버리면 2 곱하기 로그 2의 3x죠. 로그 2의 3x. 그럼 x가 b일 때 b를 대입했더니 그때의 y값은 그러면 b를 대입한 함수값이니까 얘는 2 곱하기 로그 2의 3b다. 이게 b'이다. 5에서 a'과 5에서 b'의 길이 b는 그냥 이거 대 이거의 b고요. 그래서 로그 2의 a네. 그 다음에 요거 2도 안으로 집어넣어주면 로그 2의 9b 제곱의 비율이 이꼴 문제의 2대 5다. 내항끼리 곱은 외항끼리 곱이랑 같으니까 그러면 요거 두 개 곱해주면 로그 2의 a5제곱이죠. 같더라. 두 개 곱하면 걔는 2 다시 들어가니까 로그 2의 81 곱하기 b의 4제곱이다. 즉 얘랑 같다는 얘기고 b 4제곱분의 a 5제곱은 81. 의미 없습니다. 하지만 괜히 쫄아서 야 이거 어려울 것 같다 라고 해서 겁먹거나 그러지만 않았으면 좋겠어. 킬러 문제는 뭔데요? 킬러 문제는 그냥 객관식 마지막 두 문제인 거죠. 그런 거잖아. 한영외고의 킬러 문제는 객관식 마지막 두 문제 아닌가? 그리고 제일 끝에 마지막 한 문제 주관식. 딱 그 세 문제가 킬러고 나머지는 그냥 어렵지 않은 문제니까 겁만 먹지 않으면 다 풀 수 있고 함정에만 빠지지 않으면 돼요. 요청할 번호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지난번에 요청하신 분이 한 분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추가 번호 어삼시사에서 추가 번호 요청하신 분이 한 분밖에 없어가지고 내가 이번 주까지 더 기다리기로 했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또 한 번 또 요청하셔가지고 지금 현재 추가 번호를 요청하신 분이 두 분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나 이 어삼시사에서 이 번호는 좀 더 풀어보고 싶다 라고 하는 게 있으면 번호 요청해 주시면 조금 더 의사분께 더 찾아서 주도록 할게요. 혹시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뭐 부기제든 뭐든 질문 있으면 꼭 질문하고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답노트 오늘 나눠준 거는 역시 또 이제 몇 번 모였던
오답 노트고 그 오답 노트는 최대 문항은 최대 40개까지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답의 다가 아니라 그냥 뭐 40개 이하면은 그냥 전부 다의 오답인 거고 딱 40분까지 있으면 뒤에 오답이 더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중에서 그냥 40문제만 뽑아서 일단 제공을 했습니다. 자, 13번부터 들어가 보자. 13번부터. 사경로그 표를 이용해서 값을 구하는 문제들이고요. 그러니까 표 볼 줄은 알아야 돼요. 이 표를 가지고 값을 구할 수는 있어야 되는데 13번입니다. 13번. 상황 자체를 보아하니까 A의 5제곱은 10이다. 그리고 B의 8제곱을 구했더니 얘도 10이 되었다. 그러면 A의 8제곱이랑 B의 5제곱을 곱해서 가우스를 붙인 값을 다음에 표를 이용해서 구해봅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 A의 5제곱이 10이라는 얘기는 여기다가 밑이 10인 노근을 씌우면 왜? 표가 밑이 10인 상용로그 표니까 그럼 밑이 10인 노근을 씌우면 5 곱하기 로그 A가 1이란 얘기고 로그 A가 0.2죠. 마찬가지로 밑이 10인 로그를 씌워주면 8 곱하기 로그 B가 1인 거고 그럼 로그 B의 값은 그냥 8분의 1이네요. 이제 값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도 로그를 씌울 건데 항상 로그를 씌울 때는 양변의 로그를 씌우는 거야. 그 변이 하나밖에 없으면 일단 는 K다라고 놓고 로그를 씌우면 돼요. 그래서 로그를 씌우기 위해서 이 값을 일단 X라고 놓쳐해보죠. X 그리고 양변에 로그를 씌우는 거야. 그럼 여기로 로그를 씌웠어. 그럼 로그 X는 8로그 A 더하기 5로그 B가 된다. 8로그 A니까 1.6 플러스 5로그 B니까 8분의 5고요. 8분의 5 뭐야? 0.86에 48 0.625인가요? 그럼 두 개를 더하면 2.225가 되는 걸 알 수 있네요. 로그 X가 2.225래요. 무슨 말이죠? 정수 부분이 2고요. 소수 부분이 0.225가 되는 건데 정수 부분이 의미하는 것은 X의 자릿수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X는 일단 정수 부분은 세 자릿수인 거야. 그리고 소수 부분이 0.225래요. 이제 찾아주면 0.225가 보이나? 표에? 안 보이죠? 0.225가 없어. 근데 그 0.225는 어떠한 값의 사이의 숫자라고. 누구랑 누구 사이의 숫자다? 로그 1.67보다는 크죠. 로그 1.67보다는 크죠. 뭐가? 0.225가. 그러면서 로그 1.68보다는 작잖아. 그럼 여기다가 2를 더했다는 얘기는 2를 더하면 되고요. 그럼 2를 더하면 되는데 2를 더해버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로그 167이다. 이거는 로그 168이다. 그러니까 얘가 로그 x였는데 그럼 로그 x는 로그 167보다는 크고 로그 168보다 작다. 그러니까 x는 167점 땡땡땡 이거라고. 그거의 가우스 값은 167이죠. 그래서 내가 원래는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냥 얘가 1.67과 1.68 사이에 있는 로그 값인데 정수 부분이 2니까 따라서 167점 땡땡땡 이렇게 바로 말해도 괜찮습니다. 그럼 표로부터
주어진 조건은 167이라는 걸 찾아낼 수가 있었네요. 됐죠? 자, 표 이용해서 최종적인 값 구하는 거 알 수 있어야 되고요. 알 수 있어야 되고 넘어가서 16번으로 넘어갈게요. 크기를 비교하는 문제 중에서 한 번도 다뤄보지는 않았던 문제예요. 그러니까 수업 때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한 적은 없었어. 그래서 한 번은 좀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랑 비슷한 상황은 나왔지만 내가 그렇다 하더라도 부교재도 이 문제는 아니야. 그래도 한 번 정도는 넣어야 될 것 같아서 집어넣었습니다. 16번. FN이라는 놈이 있는데요. 그 FN이 N제곱 곱하기 5분의 4의 N제곱이래요. 근데 얘가 N이 K일 때 최대값을 갖는 자연수 K를 구하래요. 어떤 꼴이냐면 복잡한 지수의 크기 비교는 로그를 이용해서 구할 수는 있어. 근데 여기는 어디에도 로그의 표도 없어. 근데 지수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 지수가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지수랑 다항식이랑 같이 곱했잖아요. 그럼 지수랑 다항식이랑 같이 곱한 크기 비교는 어떻게 하는 거냐? 란 얘기거든. 한번 잘 생각해봐. F1은 1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5분의 4예요. F2를 구하면 2를 집어넣어주면 4 곱하기 25분의 16이야. 당연히 얘는 1보다 큰 수니까 F1보다는 F2가 더 크거든. 그런데 또 F3을 구하면 실제 N에다가 3 대입해주면 F3이 F2보다 또 크다는 걸 구할 수는 있어. 근데 이거를 계속하는 건 불가능해. 왜? 만약에 N 대신에 6을 집어넣어봐. 5분의 4의 6제곱을 어떻게 구하려고? 그건 불가능하잖아. 그래서 지수가 누군가랑 합쳐진 크기 비교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두 놈을 나누어 주면 돼요. 그럼 뭐를 뭐로 나누는 거냐면 그냥 Fn을 Fn 더하기 1로 나눠버리는 거야. 처음에는 어떻죠? Fn에 1 집어넣어봐. F2분의 F1은 F2가 더 크니까 그럼 처음에는 누가 더 커요? 분모가 더 크다고. n이 1일 때는 분모가 더 크다는 얘기는 얘가 1보다 작다는 얘기야. 처음에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쭉 가다 보면 어느 순간 FK가 최대라고 했잖아요. 그럼 FK가 최대가 된다면 그럼 그 다음에는 이게 방향이 바뀐다는 얘기 아닌가요? FK가 최대니까 값이 이게 쭉 커지다가 작아지기 시작할 거라고. 그러면 얘가 최대인 거잖아. 그럼 그 얘기는 뭐야? 이 값이 처음에는 점점 커진다는 얘기는 분모가 분자보다 더 크다는 얘기야. n이 1일 때는. 근데 어느 순간 얘가 최대가 되는 상황이면 이 값이 분자가 즉 fn이 fk가 fk 플러스보다 더 커지는 그 상황, 이렇게 되는 최초의 상황을 구하면 되는 거 아니냐 라는 거죠. 상황 이해됩니까? 자, 이제 계산해보면 fn은요 이거죠. 그러면 fn을 fn 플러스로 나눴어요. 즉 fn 플러스 1 n 플러스 1의 제곱, 그러니까 n제곱 더하기 2n 더하기 1 곱하기 5분의 4의 n 플러스 1제곱 분의 fn n제곱 곱하기 5분의 4의 n제곱 해버리면 이게 똑같이 n제곱이 지워진다. 이건 지워지니까 이건 5분의 4죠. 그럼 5분의 4분의 1은 4분의 5니까 이것은 결국 4n제곱 더하기 4 곱하니까 8n 더하기 4 분의 5 곱한 거 5n제곱이고 이거랍니다. 이거 정리한 거예요. 약분해서. 자, 이거 양변 얘 곱해서 어차피 양수니까 곱해서 넘겨버리면 그러면 결국 5n제곱이
크더라. 4n 제곱 더하기 8n 더하기 4 넘겨버리면 n 제곱 마이너스 8n 마 4가 0보다 크다 인데 이거 인수분해 안 되지만 근해 공식으로 n 값을 구할 수는 있고 어차피 n이 자연수니까 n이 만약에 8이면 8의 제곱 빼기 8의 제곱이니까 음수네요. 그쵸? n이 8일 때는 음수죠. n이 9가 되면 9의 제곱 빼기 8 곱하기 9 빼기 4는 양수죠. 그러니까 얘를 만족하는 최초의 n의 값은 9가 된다는 얘기야. n에 8 대입하면 음수잖아요. n에 9 대입하면 양수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만족하는 자연수 중에서 제일 작은 놈은 9야. 무슨 말이죠? n에 9를 집어넣어주면 f10분의 f9가 그러니까 즉 f9가 f10보다 크다는 얘기야. 어떨 때? 최초로. 따라서 9 대입한 f9가 f10보다 큰 최초의 상황인 거니까 이놈이 9인 거고 이놈이 10인 거고 이 앞에 게 8이 되는 그 상황이잖아. 최대값은 f9란 얘기예요. 자, 약간 낯설 수도 있는 상황인데 대소비교 문제에서 지수만 있는 그러니까 노그가 없는 지수가 있는 상황에서 그 지수가 어떤 다항식과 같이 결합된 형태에서의 최대 최소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이러한 구조인 거라고. 값이 커지다가 작아지는 상황이니까 그 경계가 되는 그 상황을 구하기 위해서 두 개를 나누어서 풀면 된다요. 물론 빼서 풀어도 돼요. 똑같아요. 그냥 나는 나눌게 뭐 상관없는데 두 값을 나눠서 이렇게 되는 최초의 상황을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약간 낯설 수도 있어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근데 왜 F가 F보다 크다고 했어? 1 대입해봐. 아 근데 저게 어떻게 나온 거예요? 이거요? 네. 그러니까 상황을 파악하는 거죠. 이 구조를. 그러니까 n 대신에 1, 2, 3, 4를 대입해주면 처음에는 값이 점점 커진다고. n 값이 커짐에 따라서 값이 점점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얘가 다시 값이 작아지기 시작한다고. n이 겁나게 크면 이 값은 굉장히 작은 숫자가 돼요. 그러니까 이 구조가 n 값들을 1, 2, 3, 4 대입해주면 값이 점점 커지다가 다시 값이 작아지니까 우리가 최대가 되는 상황은 여기잖아요. 이게 최대인 상황이잖아. 걔를 구하기 위해서 전의 값과 다음 값을 서로 나누어서 나눈 결과가 그러면 이게 인생 역전되는 그 상황을 최초의 상황을 구한 거라고. 그게 1보다 크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처음에 점점 커진다는 얘기는 값이 커진다는 얘기는 F1보다 F2가 더 크다는 얘기니까 이 관점에서는 분모가 분자보다 더 큰 거라고. 처음에는. 그러니까 분모가 더 크니까 처음에는 이 값이 1보다 작은 상황인 거야. 근데 걔가 역전된다는 얘기는 이제는 분자가 더 커지기 시작한다고요. 이렇게 되는 최초의 상황을 구하는 거다. 자, 계속 해볼게요. 17번. 정확한 상황은 내가 기억은 나진 않지만 부교재에 이런 말은 있었어. 어떤 두 개의 지수함수가 있는데 두 지수함수가 있어서 한 지수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또 다른 지수함수가 뭐 이렇게 생겼어. 그런데 내가 이 값을 대입할 때 이 두 점 간의 길이를 구해봤더니 그 길이가 이 점을 대입할 때도 이 두 점 간의 길이가 서로 같았더라.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았더라. 이게 혹시 무슨 말이죠? 두 지수함수가 있는데 이 길이랑
이게 똑같다는 얘기는 이놈이 둘의 대칭이 되는 점이다. 그 얘기거든. 그러니까 그 상황이 부교재에 있었거든. 물론 이제 두 미치도록 역수관계인 그 상황이었고, 그게 언어적으로 표현된 거를 수식적으로 바꿔서 나타낸 원본 문제가 17번 문제입니다. 그 17번에서 그 문제가 파생된 거야. 아마 그거인 것 같아. 하여튼 원본을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좀 더 그러니까 오래전에 나왔던 문제인 거죠. 원류의 문제가 이 17번인데 그 17번으로 가볼게요. 두 지수함수가 있다. fx가 있는데 fx는 a의 bx-1제곱이고요. gx는 a의 1-cx제곱이 있대요. 이 fx의 밑이 얼마죠? fx의 밑은 a라고 말하면 안 돼요. fx의 밑은 a의 b제곱인 거죠. gx의 밑은 a의 -c제곱인 거야. 그럼 밑이 서로 다른 두 지수함수가 있는데 이 지수함수가 x가 2에 대해서 대칭이다. x가 2에서 대칭이다. 이 두 함수가 x = 2에서 서로 대칭으로 생겼다. 그러면서 f4랑 g4를 더했더니만 그놈이 2분의 5가 되었다면 a, b, c의 합을 구하라. 단 a는 0에서 1 사이인 값이다. 자, 얘를 한번 그려볼게요. 두 개의 지수함수가 있는데 두 지수함수가 x는 2에 대해서 대칭으로 생겼으니까 x는 2라는 선이 이 정도 이렇게 있으면 이게 x는 2라는 선이면 이 선에 대해서 둘 다 대칭이 되는 지수함수니까 하나가 이렇게 생긴 함수면 그럼 다른 하나는 대칭이니까 이렇게 생긴 이 함수였다. 이 얘기잖아요. 그런데 원점이고요. 2고요. 그래서 4라고 한다면 4를 대입한 f랑 g랑 똑같대요. 합이 2분의 5래요. 그러니까 4를 대입했을 때의 이 y값과 이 y값을 더했더니 2분의 5란 얘기야. 여기서 4를 집어넣어주면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답이 안 나와. 4를 대입하면. 왜? 변수가 사라지지 않거든. 근데 포인트는 뭐야? x가 2에 대해 대칭이란 얘기죠. x가 2에 대해 대칭이니까 4를 대입할 때의 두 y값의 합은 뭐랑 같아요? 2에 대해 대칭이니까 0을 대입할 때의 두 y값의 합이랑 같죠. 그치? 이거에 대한 대칭이니까 이 y값과 이 y는 같은 값이고 이 y랑 이 y는 같은 값이니까 이 두 값의 합은 이 두 값의 합인 거랑 같은 거라고. 부교재 이 길이랑 이 길이가 똑같으면 이 두 놈은 이 둘의 점 가운데 값에 대해서 대칭인 거라고. 그 얘기인 거죠. 이해되죠? 이해되죠? 그래서 결국 이 부분을 어떻게 가야 되는 거야? 4를 대입한 두 값의 합은 0을 대입한 두 값의 합이랑 같다로 해석해야 되는 거야. 얘는 결국 F0 플러스 G0이 2분의 5란 얘기고요. F0은 0 집어넣어주면 B가 사라지거든. A분의 1. G0 C가 사라지거든. A 2분의 5다. 어떤 수랑 그 역수합이 2분의 5래요. 이 정도는 양변에 A 곱해서 2차씩 풀지 않아도 알아. 누군데요? 그놈과 그 역수를 더해서 2분의 5가 되는 그놈 누구죠? 2랑 2분의 1이죠. 그러면 2랑 2분의 1이야. 근데 A가 0과 1 사이값이래. 그러니까 A는 2분의 1인 거야. A가 2분의 1이면 얘는 2가 되니까. 요 사이값. 그래서 A가 2분의 1이다. 자, 이제 A 값은 구했어요. 그래프에서 알 수 있는 또 다른 성질은 뭐죠?
주어진 식이 2에 대해 대칭이면 2를 대입했을 때의 두 y값은 서로 같은 거래요. 그래서 첫 번째 알아냈고, 그럼 두 번째 이제 x에다가 2를 집어넣어라. x에 2를 집어넣어주면 a의 2b-1제곱이 이꼴 a의 1-2c다. 2 대입할 때 y가 똑같으니까 얘랑 얘랑 같다는 얘기는 결국 지수랑 같다는 얘기고, 그러면 2b-1은 1-2c 넘기면 결국 2 곱하기 b 더하기 c가 2다. b 더하기 c는 1이네요. 끝났죠? b랑 c를 각각 구하지 못하겠지만 a, b, c의 총합을 구하신 거 문제니까 2분의 3이었다. 자, 누가 fx고 누가 gx인지 몰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칭성을 이용해서 알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대칭성, 2에 대한 대칭이니까 4를 대입한 두 합은 사실 0을 대입한 두 합이었다 에서 출발했던 거고. 됐나? 그죠? 길이가 같으면 대칭이다 이 얘기고요. 그 상황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18번으로 들어가 보죠. 18번. 한형외고의 기출 문제고요. 같고 같다로 표현되는 상황에서의 지수 문제는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는 문제고, 실제 어삼시사에서도 되게 많이 나오죠. 이 형태 되게 많이 나오고, 한형외고 기출 문제에서도 이 형태 문제는 거의 매년 나왔어요. 거의 매년 나왔어. 그래서 집어넣습니다. 18번 기출문제로 집어넣고요. 5의 x제곱이 같더라 3의 y분의 1제곱 같더라 2의 마이너스 2분의 z제곱이다. 그런데 x, y 더하기 2x가 1을 만족한다면 5 곱하기 2의 z 더하기 3제곱이 얼마입니까? 이거 물어봤어요. 일단 출발점은 뭐였다? 같고 같다 이런 형태가 보이면 항상 그 값을 는 k다라고 놓고 시작을 해야 된다 였었고, 우린 여기서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고민. 어떤 고민? 첫 번째는 1번은 5의 x제곱이 k니까 5는 k의 x분의 1제곱으로 바꿔서 지수로 문제를 풀 것이냐. 두 번째는 로그를 이용해서, 그런데 한 번 밑은 영원한 밑이니까 로그로 바꾸면 밑은 그대로 5죠. 그러니까 로그 5에, 그럼 이제는 누구랑 같이 있어야 돼? 5는 k랑 같이 있어야죠. 로그 5의 k는 x. 이렇게 바꿔서 문제를 풀 것이냐 고민을 하고 있고, 그 고민은 느낌의 영역인 거예요. 어떻게 풀지는 그냥 느낌이 올 거다. 근데 거의 대부분 어떻게 풀든 간에 정답은 다 나와. 다 나오는데 그게 좀 더 쉽게 풀리느냐 어렵게 풀리느냐의 영역인 거야. 나는 지금 수업할 때 계속 이런 문제는 지수로 풀어봤었거든요. 그거 한 번 정도는 로그로 한번 풀어볼게요. 뭐 큰 상관은 없어. 그냥 지수로 풀어도 괜찮아. 한번 로그로 풀어볼게. 그러면 얘를 로그로 해서 풀면은 x는 로그 5의 k네요. 그리고 y분의 1은 로그 3의 k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z가 로그 2의 k가 되는데, 그럼 y분의 1이 이거니까 그럼 y는으로 고친다는 얘기는 얘를 역수를 씌운 거고, 역수를 씌웠다는 얘기는 밑과 진수의 순서를 바꾼 거니까 y는 로그 k의 3입니다. 얘는 뭐 간단하죠? z는 뭐죠? 마이너스 2 곱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로그 2의 k인 거고, 이것은 로그 2의 k의 마이너스 2제곱, 그냥 k 제곱분의 1,
이미 썼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네. 자, 이제 풀어봅시다. 대입하면 되죠? 여기다가 대입해버리면 이거 x로 묶이거든. 그럼 x로 묶으니까 로그 5의 k x 곱하기 y 더하기 2 y는 로그 k의 3 더하기 2가 1이래요. 전개하지 마시고요. 이것은 다시 로그 5의 k 곱하기 얘는 뭐야? 로그 k의 3k 제곱이죠. 가 1이래요. 곱한 게 1이다. 뭡니까? 곱한 게 1이다. 둘은 서로 역수관계다. 곱한 게 1이란 얘기는 둘은 역수관계죠. 그러니까 이걸 곱한 게 1이니까 얘랑 얘는 역수야. 근데 이거의 역수는 뭔데? 5랑 K 순서를 바꾼 거거든. 그러니까 얘의 역수가 얘란 얘기니까 이 K가 이 K. 그럼 이거 5니까 얘가 5인 거잖아. 3K 제곱은 5죠. 끝났네요. 얘를 구하시고 문제였고 이것은 2의 세제곱은 8이니까 8, 5, 40. 40 곱하기 2의 Z제곱이다. Z가 이놈이니까 2의 Z제곱을 구하면 K의 마이너스 2제곱, K제곱분의 1. 됐죠? 3K제곱이 5니까 K제곱의 역수는 5분의 3. 5분의 3 곱하기 40. 됐죠? 그러면 24가 나온다. 편한 대로 푸세요. 지수로 풀어도 괜찮습니다. 정답만 나오면 되니까 그냥 여러분이 익숙한 거대로 문제 풀면 되고요. 중요한 것은 같다 꼴이니까 일단 K로 놓고 그 다음에 고민은 빠르게 하는 거야. 지수로 풀 것이냐 로그로 풀 것이냐 빠르게 고민해서 그냥 느낌 가는 대로 그냥 풀어주면 됩니다. 느낌을 찾아야 돼요. 20번 20번 함수의 그래프랑 관련된 그러니까 평행 이동과 관련된 점근선 이런 문제인데 절대값 2의 x제곱에서 2a를 뺀 거에다가 다시 a를 더했어. 이 함수와 y는 10. 이 두 함수의 교점의 개수가 fa다. 그런데 fa가 2다. 이 둘의 교점의 개수가 fa인데 그 fa가 2였다. 그러니까 두 함수가 만나는 교점 개수가 2개다. 그렇게 되는 정수 A 값들의 합을 구해보자. 이게 문제였어요. 일단 교점의 개수니까 교점 개수는 우리는 무조건 그래프다라고 했죠. 항상 교점의 개수랑 관련된 문제는 그래프야. 그럼 결국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는 얘기인데 A가 뭔지 모르잖아요. 절대값 함수라는 건 뭐죠? 여기 절대값이라는 얘기는 X축 아랫부분을 꺾어 올린 거야. 그럼 꺾어 올리려면 지수함수를 꺾어 올릴 때는 점근선도 같이 꺾어 올려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케이스를 2개로 나눠야 됩니다. 첫 번째, 그러면 이 값이 2a가 음수일 때랑 2a가 양수일 때로 케이스를 나눠야 돼. 그래서 첫 번째 2a가 음수일 때, 그러니까 a가 음수일 때. 두 번째 a가 양수일 때, 물론 한쪽엔 0은 있어야 되니까 자 이렇게 케이스를 나눠버리면 그럼 a가 음수면 요 함수는 이 함수의 점근선은 뭐죠? 점근선 뭐죠? 마이너스 2a가 점근선이죠. 점근선은.
그러면 A가 없으면 요 함수의 정근선은 마이너스 2A니까 A가 없으면 마이너스 2A는 여기 있다고요. 마이너스 2A. 그러니까 여기 있다고. 그럼 얘가 정근선인 이 지수함수가 이렇게 생긴 지수함수인 거야. 그런데 그 놈을 절대값 씌워봤자 그냥 이거 자신과 똑같아. 그 다시 걔를 더하기 A를 했다는 얘기는 A가 없으니까 A를 더해버리면 이게 마이너스 A가 되는 요 형태가 돼버리죠. 근데 그거랑 Y는 10이 교점 개수가 2개가 되는 건 불가능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A가 음수일 때는 조건을 만족하는 건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래프를 그리면. 그러니까 뭐밖에 안 된다? A는 0 이상인 거야. 그럼 이제 A가 0 이상이면 그럼 절대값 이 함수의 그래프 좀 크게 그릴게요. 그럼 이 그래프는 마이너스 2A가 정근선이니까 그럼 마이너스 2A는 이제 여기 있는 거죠. 여기에 마이너스 2A. 그럼 걔가 정근선인 지수함수가 있었어. 이런 지수함수가 있었어. 근데 얘를 절대값 씌워버리면 아랫부분이 꺾어 올라가요. 근데 항상 지수함수를 꺾어 올릴 때는 점근선도 같이 올린다라고 했으니까 그 얘가 마이너스 2A면 여기는 Y는 2A. 얘가 점근선이 되는 지수함수 아이고 이거죠. 그게 얘를 그린 거고요. 다시 거기를 더하기 A 했다는 얘기는 이거를 Y축으로 A만큼 올린 거니까 그럼 A만큼 올리면 요 함수의 그래프가 이게 이제 3A로 바뀌어서 올라갔으니까 이렇게 올라간 함수가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여기가 Y가 A가 되는 거죠. A만큼 올렸으니까. 그래서 결국에 A가 0 이상일 때의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생긴 함수가 되는 거고 그거랑 Y는 10이 만나는 교점 개수가 2개가 되려면 10은 얘랑 얘 사이에 존재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10은 A보다는 크고 3A보다는 작아야 된다. 그래야지 교점이 2개다. 그러면 정수 A는 4부터죠. 4부터 9까지. 그래서 A가 4, 5, 6, 땡땡땡 9까지 가능하더라. 그래서 4부터 9까지의 총 합을 구하면 되겠네요. 교점 개수입니다. 그렇죠? 그래프고요. 지수함수니까 점근선까지 고려한 그래프를 생각해서 풀어야 됐던 문제. 중요한 문제죠. 중요한 문제. 21번. 조금은 어려운 문제. 21번. 조금은 어려운. 일단 또 A에 B가 이꼴 유리수. 자, 얘가 유리수가 되면 자, 이게 유리수가 될 조건 뭐였죠? 그 A에 B가 유리수가 되려면 어찌 돼야 됐죠? 얘가 유리수가 되려면 그 A에 B가 유리수다. 뭐다? 지금 21번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A의 B가 유리수가 되려면 어떤 놈이다? A랑 B가 미치서로 같은
밑이 서로 같은 그러한 놈들의 거듭 제곱수다. 그러니까 얘가 유리수가 되려면 A가 N의 P제곱이고 B도 N의 Q제곱 이런 꼴이 돼야지만 우리 이제 PQ는 정수죠. 그러면 이런 꼴이 돼야지만 얘가 또 그 N의 P제곱에 N의 Q제곱이니까 P분의 Q가 되고 그게 유리수인 거잖아. 그러면 어떤 놈가 유리수가 되려면 그 밑과 진수가 둘 다 같은 밑을 갖는 놈들의 거듭 제곱수가 됐을 때였어. 그러면 로그 A의 B가 정수가 되려면 그냥 뭐가 있니? 그냥 B가 A의 정수제곱이죠. 그냥 지수로 바꾸면 되잖아. 그쵸? B는 A의 정수제곱. 마찬가지로 로그 A의 B가 자연수가 되려면 그럼 B는 A의 자연수 제곱이면 된다고. 맞죠?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죠? 자, 이제 21번 문제로 돌아가서 이 이상의 자연수 x에 대해서 로그 x의 n이 걔가 자연수래요. 로그 x의 n이 자연수래요. n은 1에서 300 사이의 숫자고. 얘가 자연수면 뭐라고요? n은 x의 자연수 제곱이라고요. 자, 이러한 n의 개수가 ax래요. 이러한 n의 개수가 이꼴 ax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있죠? 예를 들어서 A2는 8이다. 그리고 A3은 5다. A2는 뭐죠? A2라는 것은 이게 AX니까 A2면 X에다가 2 대입하는 거야. 맞잖아. AX, A2 그러니까 X에 2를 대입한 거라고. 그럼 X에 2를 집어넣어주면 로그 2의 n이 자연수할 얘기고, 그럼 얘가 자연수가 되려면 n은 뭐라고요? n은 2의 자연수 제곱이라고요. 그런 게 몇 개가 있어요? 이 범위에 2의 자연수 제곱이 되는 게 2의 1제곱에서 2의 8제곱까지가 있다고. 그러니까 8개죠? 8개죠? 그 개수가 AX니까 그래서 A2는 8이란 얘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X가 3일 때 말하는 거니까 그럼 똑같이 해주면 X가 3이면 로그 3 대입하니까 3의 n이 자연수란 얘기고, 그 말은 n은 3의 자연수 제곱인 거잖아. 그거 몇 개죠? 3의 1제곱에서 300 이하면 3의 5제곱까지밖에 없다. 그러니까 5개. 그래서 A3은 5인 거라고. 자, 다시 문제로 돌아갈게요. 이제 그 다음 줄. 그럼 집합 P가 2, 3, 4, 5, 6, 7, 8이다. 2, 3, 4, 5, 6, 7, 8인데 이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X에 대해서, P의 부분집합 X에 대해서 X에서 X로 대응됐다. 그런데 X에서 X로 대응되는 그 대응이 1대1 대응이 되는 집합 X의 개수를 구하래요. 많이 까먹었죠. 또 1대1 대응만 나오니까 또 기억 잘 안 나고, 그쵸? 일단 계속해보자. 자, A2는 8이죠? 그러면 이게 2, 3, 4, 5, 6, 7, 8이니까 A, 4, A, 5, A, 6, A, 7, A, 8을 직접 구해보자라는 거죠. A, 4 얼마다? 그럼 A, 4라고 한다면 이 논리에 의해서 N은 4의 자연수 제곱이야. 몇 개죠? 4개죠? 4의 1제곱부터 4의 4제곱까지. 4의 4제곱이 2의 8제곱이니까.
A5는 5의 몇 제곱까지야? 5의 세제곱까지. 5의 세제곱 125. 5의 4제곱은 625. 개수 3개죠? A6도 3개. A7은 7의 2제곱은 49이지만 7의 세제곱은 343. 그러니까 2개. A8도 2개인 걸 알 수 있어. 이제 요 2, 3, 4, 5, 6, 7, 8 중에서 일부를 뽑아서 집합 X를 만든 거야. 근데 그게 X에서 X로 대응되는 놈이 1대1 대응이 돼요. 1대1 대응이 돼요. 1대1 대응. X값이 다르면 Y값도 다르다. 그러면서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 1대1 대응. X가 다르면 Y도 다르면서 치역과 공역이 같아진 함수가 총 몇 개냐를 물어본 건데 그러면 만약에 이 집합 X에 예를 들어서 이 중에 일부분을 가지고 만든 부분 집합이니까 그냥 2, 5, 8이 있다고 생각해봐. 여기에 2, 5, 8이 있다고 생각해보자고. 그럼 X에서 X로의 대응이니까 그럼 이쪽에도 2, 5, 8이 있어야 돼. 자, 2는 어디로 가죠? 8로 가죠. 8은 2로 가죠. 근데 5는 어디로 가? 3으로 간단 말이야. 근데 여기 5가 대응될 건 없잖아. 2, 5, 8이니까. 그럼 이거는 1대1 대응이 아닌 거잖아. 그럼 1대1 대응이 되려면 이게 X에서 X로의 함수니까 그 말은 봤더니 이 중에서 2는 8로 갔어. 근데 8은 2로 갔어. 그러니까 2랑 8은 서로 같이 있어도 상관은 없다 이거죠. 2랑 8은 서로 짝짝꿍이야. 이 둘은 서로 같이 있는 한 쌍인 거야. 또 3은 5로 가는데 5가 3으로 가니까 3과 5는 같이 있어야 돼요. 3과 5는 같이 있어야 돼. 4는 4로 간대요. 그러니까 4는 단독적으로 있어도 괜찮아. 근데 6이 3으로 가요. 근데 누군가 6으로 가는 건 없잖아. 그러니까 이 6과 이 7은 X에 있으면 안 돼. 왜? X에 있으면 X에서 X로니까 여기 6이 있으면 여기 6도 있거든. 근데 6은 화살을 안 맞는다고. 그럼 결국에 얘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후보는 이 8이 같은 덩어리, 3, 5가 같은 덩어리, 그리고 4가 한 덩어리로 봤을 때 3개의 덩어리로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인 거야. 그런데 공집합은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공집합을 제외한 세 덩어리로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이다. 아, 그러니까 몇 개다? 2의 세제곱 마이너스 1개만큼 있는 거죠. 그쵸?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세 덩어리 중에서 만약에 28 덩어리를 포함했으면 여기도 28이 있는 거고 또 3, 5를 포함하지 않았으면 그리고 4를 포함했으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니까 이것은 실제로 1대1 대응인 게 맞다 이거지. 그죠? 2의 세제곱 마이너스 1 7개의 집합 X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1대1 대응 기억나죠? 기억나죠? 23번입니다. 23번. 아, 23번. 은근히 23번을 맞추기는 맞췄는데 잘못 풀어서 맞춘 애들은 상당히 많아요. 잘못 풀어서 맞춘 애들이 되게 많거든. 자, 일단 얘기를 한번 해보자. 두 개의 노감수가 있어요. 두 개의 노감수가. 하나는 이런 노감수고요. 또 하나는 이런 노감수예요. 그래서 얘가
로그 A의 X고 이게 로그 B의 X야. 1,0. 자, A가 큰 거야, B가 큰 거야? A랑 B 중에 누가 더 크죠? A랑 B 중에 누가 더 크죠? A가 더 크죠? 어떻게 한다고요? X에 1을 대입한다고요. 항상 로그함수는요, 미안해요. Y에 1을 대입한다고요. Y에 1을 집어넣어주면, Y에 1을 대입해주면, 그거랑 만나는 X값이, Y가 1일 때 X값이 그 로그의 밑이라는 거잖아. 그 로그의 밑이잖아. 즉 얘는 B,1을 지나고 A,1을 지나니까 Y가 1을 대입해줄 때 만나는 X값들이 그 함수의 밑이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A가 B보다 더 큰 거야. 그건 마찬가지로 둘 다 감소하는 로그 함수가 있어. 감소하는 로그 함수가 있어. 얘가 로그 C의 X야. 이게 로그 D의 X야. 그러면 C랑 D 중에 누가 더 큰 거야? 누가 더 큰 거죠? 똑같죠? Y에 1을 대입하면 되잖아. Y에 1을 집어넣어주면 Y에 1을 대입해주면 만나는 이 밑이 각각 얘랑 만나는 밑, 여기가 C, 여기가 D. 그러니까 D가 C보다 큰 거죠. 그쵸? 자, 이제 문제로 돌아가서 23번. 좌표 평면에서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있대요. 그러면 좌표 평면에 점 3개가 있는데 하나는 15,4 대충 이 정도에 찍을게요. 이건 아니지만 15,4 또 하나는 15,1 한 이 정도 찍을게요. 또 하나는 64,1 대충 한 여기로 찍을게요. 그래서 이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있었는데 이제 밑이 K인 Y는 로그 K의 X가 얘랑 만나는 K의 개수를 구하래요. 그러면 로그함수가 얘랑 만나는 가장 극단적인 상황을 생각해 보자고. 가장 극단적인 상황을. 우리가 어떤 도형과 로그함수가 만난다. 범위 구하라 라고 한다면 그럼 만나는 가장 극단적인 상황을 그려보면 돼요. 근데 상당수 학생이 틀린다고 했잖아. 가장 극단적인 상황을 그려라라고 했더니 많은 학생이 이렇게 그려요. 그건 잘못된 거란 말이야. 왜? 로그함수는 항상 어떤 점을 지나는데 1,0을 지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얘가 1이란 얘긴데 그럼 얘도 1인 거잖아.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그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극단적인 상황을 생각하는 분들은 이 함수는 일단은 1,0은 지나야 돼. 그러니까 이 함수는 무조건 여기 1,0 이 점은 지나야 된다고. 그럼 이 점을 지나면서 삼각형과 만나는 극단적인 상황은 이렇게 되는 이 각과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이때의 상황을 말하는 거라고. 자, 누가 더 밑이 큰 거야? 즉 누가 더 K가 큰 거야? 얘가 K가 더 큰 거죠. 이게 K가 작은 거죠. 그러니까 이때가 최소고 이때가 최대인 거라고. 됐니? K가 최대일 때가 이때죠. 최대. K가 최소일 때가 이때죠. 최소. 물론 최대 최소 잘 몰라도 돼요. 그냥 이 점의 K값 구해서 사이값이다 라고 하면 되긴 되니까. 그래도 나는 그림을 딱 봤을 때 당연히 이때가 최소고 이때가 최대인 건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게 이 얘기였던 거죠. 그리고 그 그림은 둘 다 1,0은 지나야 되니까 딱 요 점을 지나는 이거랑 이거의 그림인 거야. 야, 이제 구해보자. 64,1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얘가 Y에 1 대입하고 X에 64를 집어넣어주면 그냥 K도 64네요.
이때 K는 64예요. 그럼 이때는 15,4를 지나는 거니까 대입해주면 4는 로그 K에 15인 거다. 그러니까 K의 4제곱이 15다. 그럼 K는 몇 점 땡땡땡이다. 1점 땡땡땡이죠. 왜요? 2의 4제곱이 16이니까 2의 4제곱이 16이니까 K 4제곱이 15면 K는 2보단 작아야 돼. 그러니까 얘를 만족하는 K는 1점 땡땡땡인 거고, 그럼 만나려면 K가 얘보다는 더 크거나 같고 얘보단 작거나 같아야 되는 그런 정수 K. 뭐부터다? 2부터죠. 어디까지? 64까지. 그래서 63개네요. 마지막으로 24번. 킬러 문제입니다. 과거에 수능에 나왔던 킬러 문제. 문제 풀 때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그 영역에 존재하는 점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들. 사실 그 문제에서 내가 이제 요거 유사 문제 발췌한 건데, 그 영역에 존재하는 점의 개수 이런 거 있죠. 어떤 영역이 있다. 뭐 지수함수랑 로그함수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y축과 만나 생기는 그 부분에 존재하는 그 영역에 있는 어떤 정수점의 개수를 구하라. 이런 것들. 점의 개수에 대한 문제는요,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그 점이 자연수점인지 정수점인지는 주의는 해야 돼요. 이건 되게 습관적으로 되게 주의할 필요가 있어. 24번 문제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24번. 자, 문제 먼저 보겠습니다. 좌표 평면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정사각형 중에서 두 함수의 그래프랑 모두 만나는 것의 개수를 구하라. 12년 9월 30번 문제네요. 자, 가는 꼭지점에 X좌표와 Y좌표가 모두 자연수고 한 변의 길이가 1이다. 근데 정사각형이 있는데 정사각형의 꼭지점들이 좌표가 자연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그러면서 나는 꼭지점에 X좌표가 모두 100 이하래요. 자, 조건을 만족시키는 제일 처음 보이는 사각형을 색칠해보세요. 일단 저기 그림에 있는 조건을 만족하는 사각형들을 다 한번 색칠해봐. 이 그림 내에서만. 자, 그림 내에서만. 내가 지금 보니까 벌써 잘못 색칠한 분이 있어요. 내가 잘못 색칠했어. 조건. 성훈아, 잘못 색칠하고 있어. 이거 잘못했다니까. 자, 조건을 만족하는 사각형들을 색칠을 해봐. 자, 우리 조건 가를 잘 봐. 가 뭐야? X좌표랑 Y좌표가 꼭지점에 X, Y좌표가 모두 자연수라고. 꼭지점들이 자연수인 한 변의 길이가 1인 사각형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그 사각형이 두 함수랑 둘 다 만나야 돼. 그런 사각형을 색칠해보라고. 자연수 아니에요? 0은 자연수가 아니죠. 0은 자연수 아니잖아요. 그러면 만족하는 사각형이 어디부터야? 얘가 함수가 있는데 여기부터라고. 여기부터 색칠해야 되는 거죠. 여기부터. 왼쪽에 있는 이놈들은 이건 아닌 거라고. 이건 아니야. 왜?
이 정사각형은 꼭지점의 y값이 0이잖아요. 0은 자연수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여기부터야. 이해돼요? 그 그림을 보면은 여기부터가 함수가 노함수가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두 함수가, 그러니까 이 사각형과 그 함수가 둘 다 만나는 거 아니냐. 그럼 만족하는 사각형이 여기부터 이런 놈들 계속 계속을 쭉 얘기하는 거라고. 그럼 그런 게 x가 100까지 전체 몇 개가 있느냐 이걸 묻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부터라는 것을 나는 x가 여기부터 잠깐만 아니죠. 여기부터죠. 그쵸? 여기부터죠. 이게 함수가 이렇게 이 그림이 그래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그치? 여기부터죠. 여기부터죠. 맞죠? 여기부터죠. 이 그림에서 내 그림 그리기 좀 힘들어서 그러면 여기부터니까 자 뭐야? 이해되니 지금? 네, 이 꼭지점에 자연수라고. 그렇죠. 꼭지점 여기 3,1 4,1 3,2 4,2 다 꼭지점의 좌표가 자연수잖아요. 그 여기부터인데 그러면은 이게 여기부터라고 하는 것을 나는 x가 3부터다라고 생각할게. 3부터. 그러니까 x가 3부터라는 얘기는 3과 4에 걸쳐 있는 사각형을 말하는 거야. 그건 x가 3부터야. 그럼 어디까지냐 라고 한다면 한 놈의 그래프는 로그 3x고요. 로그 3x고 하나는 로그 7x니까 그럼 이게 이때는 얘들이 둘 다 이 1과 2 사이에서 존재하니까 그 사각형이 만나는 거라고. 그럼 그게 중간에 바뀌는 경계가 그 x가 커지면 갑자기 얘가 2랑 3 사이에서 놀 수 있는 거죠. 어떨 때? 이게 몇 자릿수가 될 때? 7x가 세 자릿수가 될 때. 그럼 7x가 세 자릿수가 되는 그 경계는 x가 14에서 15로 넘어갈 때거든. 맞죠? 그래서 우리는 그 경계가 되는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땡땡땡 땡땡땡 이렇게 하고 한 대충 한 x가 14, x가 15 이런 식의 한번 상황을 생각해서 그림을 그려보는 거야. 그러면 x가 14일 때는 얘는 아직은 두 자리 숫자예요. 그러니까 1과 2 사이 값이야. 14를 대입한 y값은. 근데 x가 15일 때는 이 y값이 2랑 3 사이 값이 되겠죠. 자릿수가 커지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이 함수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 함수는 어쨌든. 근데 로그 3x는 x에 14를 대입하든 15를 대입하든 16을 대입하든 계속 두 자릿수니까 두 자릿수의 로그 값은 계속 1과 2 사이에서 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사각형을 생각한다면 14에서 15까지 사각형도 두 함수랑 둘 다 만나요. 하지만 15부터는 이제 각자 놀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언제까지야? 14까지야. 3부터 14까지인 걸 알 수 있어. 그런데 이게 각자 놀다가 다시 또 이제 이 3x가 치고 올라간다고. 그럼 그렇게 되는 상황은 x가 뭐에서 뭐로 바뀔 때다? 얘가 세 자릿수가 되는 값이니까 33에서 34로 바뀔 때다. 그쵸? 그래서 땡땡땡 다시 또 그리면 그리는 거야. 여기가 33, 여기가 34 뭐 이런 식의 상황을 생각한다면 이제는 x가 33이든 34든 35든 7x는 세 자리 숫자니까 7x의 그때의
y 값은 2랑 3 사이에 그냥 존재해요. 7x는 어쨌든. 근데 로그 3x는 33일 때는 여기에 있어요. 근데 34가 되면 자릿수가 세 자리로 바뀌니까 그때 y 값은 2랑 3 사이 값으로 바뀌거든. 그러니까 이게 로그 3x 그래프는 얘가 이렇게 되고 로그 7x 그래프는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그 사각형은 33부터의 이 사각형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다시 그 다음에 최초의 상황이 되는 거야. 33부터. 자, 문제는요. x가 100 이하거든요. x에 100을 대입해봤자 이거는 세 자리 숫자고 얘도 세 자리 숫자니까 그때의 y값은 2랑 3 사이에 존재해. 그러니까 앞으로는 계속 둘 다 계속 2랑 3 사이에서 계속 놀 수밖에 없는 거죠. 계속. 그럼 도대체 33부터 어디까지인 거야? 문제는 x가 100 이하라고 했잖아. 그럼 어디까지겠니? 어디까지죠? 100까지인가요? 99까지죠. 99까지죠. x가 100 이하라고 했으니까 이거 전까지를 생각하는 사각형인 건데 우린 지금 어떻게 했는데 3이라고 하는 거의 의미가 3부터 시작하는 이 사각형을 말했던 거니까 그럼 마지막 사각형은 이거잖아. 그럼 이거는 뭐라고 생각해야 돼? x가 99에서 시작하는 그 사각형인 거잖아. x가 100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센 거에 의하면 x를 100이라고 한다면 100부터 100일까지 사각형을 말하는 거라고. 그 범위가 벗어난 거니까 99까지라고 써야 되는 거죠. 그렇죠? 33이 의미하는 게 33에서 34에 걸쳐 있는 사각형을 말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99가 99에서 100에 걸쳐 있는 그 사각형을 말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 개수가 요거의 개수와 요거의 개수를 더하면 전체 개수가 되는 거야. 야, 주의할 부분이 있어요. 어차피 이거는 주관식이니까 미묘하게 틀릴 가능성이 되게 많아. 분명히 영역에 존재하는 정수점의 개수 구하라, 영역에 존재하는 자연수점의 개수를 구하라, 이런 문제들 일단 뭐다? 문제를 자꾸 잘못 본다고. 정수랑 자연수 구분 꼭 하셔야 돼요. 유리수가 될 조건, 정수가 될 조건, 자연수가 될 조건 다른 거라고 구분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시작 라인이 여기부터 세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점들이 이 0이잖아. y가 0인 건 자연수가 아니니까 여기부터 했어야 되는 거고, 마지막에 경계도 이렇게 좀 바뀌었고, 그리고 이것은 경계점 기준으로 개수를 센 거였죠. 자릿수가 바뀌는 경계를 기준으로 개수를 세서 추정을 했던 문제. 실수하기가 되게 쉬운, 근데 실수하면 되게 안타까운. 시간은 시간대로 흘렀고 정답이 79인데 정답을 막 80이라든가 77이라든가 이렇게 안타깝게 쓰는 학생 되게 많을 거라고 막상 문제 풀다 보면. 또는 이거 점 3개를 더 세서 실증답보다 3위도 오버됐거나 되게 많으니까 안타까워서 실수 안 할 수 있도록 내가 봤더니 아까 생활하라고 해서 그렇게 내가 힌트를 주면서 자연수라고 막 얘기했는데 불구하고 실수했잖아. 근데 그 실수하시는 분들이 매번 실수를 해요. 범인 매번 실수한다고 맨날 자연수다라고 제발 얘기해도 계속 잘 안 세고 실수하지 맙시다. 시험장에선 실수하지 맙시다.